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고용 관련해서 앞으로 5일 정도의 또 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 고용 지표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 것 같거든요.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 미국의 채용 공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US job openings fall to 9 months low. Labor market holds tight. 네, 이번에 이 연준 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고용시장, 고용지표인데 이 부분에서 좀 둔화세가 나타나는 듯합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수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의 채용 공고는 1,06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6월 구인 건수가 지난해 가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1,100만 건이었는데 이 1,100만 건을 밑도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건데요. 특히 한 달 새 채용 공고는 60만 5천 건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소매업에서만 34만 3천 건이 줄어들면서 반절 가까이 소매업종에서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이 기업들의 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집계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다시 차가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건이 넘는 구인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런 수준을 어떻게 판가름을 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까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번 수치가 다시 한번 나온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용시장이 빠르게는 아직 아니지만 서서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특징이 되겠는데 일단은 채용 공고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을 외신 통해서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서 미중 갈등이 상당히 좀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좀 한마디 무언가를 내놓은 것 같거든요. 네, 바이든이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기사 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iden to sign bill boosting China competition in US chip production.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한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기사 통해서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 경제에 있어 반도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팬데믹 시기 해외 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중단했을 때 세계 경제도 멈춰섰다며 우리 경제와 일자리 또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부상에 맞서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관련법 처리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교착 상태를 이어오다가 이 반도체 지원 부분만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결된 바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여러 가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을 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낸드 제조사인 창장 메모리를 포함해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미국산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은 128단 이상의 고성능 낸드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규제 조치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지금 추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 국방부가 중국군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상무부가 이를 검토해서 개별 기업을 통해 좀 통제하는 방법이 첫 번째 루트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루트는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을 견제하고자 예외 없이 이 광범위한 수출 통제 방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 경로 중에 어떤 경로를 택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또 로이터 통신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검토가 초기 단계에 있고 또 규제에 관한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을 견제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 보도에서도 이 한국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가 발행이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 낸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생산 시설이 있고 또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에 디램 공장과 또 미국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갖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분석이고요. 또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까지 함께 잘 보면서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적 시즌이 왔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장 마감 후에 뭐 스타벅스를 포함해서 AMD도 실적 발표가 좀 나왔어요. 확실히 시간 외 시장을 보면 실적이 어땠는지 가늠이 되는데 지금 5%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실적 어땠나요? 네, AMD가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그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적부터 살펴보시죠. 분기 수익은 6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65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 경우 예상치인 1.03달러를 상회하면서 1.0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은 양호했습니다만 3분기의 수익 전망 약화 발표에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전망이 약화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부실해 보일 듯하자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주가의 흐름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시장이 여기서 더 주목하는 이유는 반도체 업체인 AMD가 라이벌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고 또 인텔의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두 가지 라이벌 업체를 비교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3분기 시장 예상치가 좀 전망치가 나쁘게 나오면서 시간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주가 퍼포먼스 나쁘지 않다고 좀 관측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실적 3분기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좀 어둡게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끝까지 이 시간 외 마켓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